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휴장에 간 가운데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전 유럽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빨간불과 파란불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에 그쳤고요.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0.22%로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어제 유럽 증시는 대체적으로 잠잠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전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올해 프랑스의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1.4%에서 1%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독일의 연방은행은 월간 보고서를 통해 독일이 경기 둔화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면서 독일 지수와 영국 지수 일제히 약보합권에서 강보합권 수준에 그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보합권에 머무른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국제 유가 후티 아덴만 화물선 공격 소식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현재 3월 선물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0.13% 소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79달러 선을 기록하면서 8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와 아라비아만을 잇는 이 아덴만에서 화물선 공격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홍해라는 이 중요한 물류 동맥에서 선박 운항 차질이 빚어지며 국제 유가가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 3월물 0.13%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금 가격 확인해 보시면 금 가격 4월 선물 지수입니다. 0.26% 상승한 2029달러 선을 터치하고 있다는 점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 달러의 소폭의 하락세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중동의 긴장 고조로 인해 안전자산 매력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이렇게 0.26%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안전자산인 금 가격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이 유럽 원자재 가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떠한 점들을 참고해보면 좋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가 휴장에 간 가운데 어떠한 포인트들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약 1억 2천만 달러를 운영하는 미국의 헤지펀드인 LRT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루카스 토미키 창업자가 현재 S&P 500 지수가 고평가되어 있다면서 향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증시가 현재 완벽한 상황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현재 금리 등을 고려한다면 주식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힘들다며 향후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에 주식 위험 프리미엄 4%를 더하고 시장 예상 기업 실적의 증가율 13%를 반영해 적정 주가 가치를 계산한다면 현재 주가 지수보다 약 40%가 낮다면서 이는 앞으로 지수가 40% 하락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1999년이나 2021년과 같이 극단적인 강세장을 제외하고 앞으로 지수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경기 침체의 선행지표로 알려진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언급하면서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통화 공급이 줄어들면서 경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점과 정부의 막대한 적자 규모 역시 부정적 요인이라면서 이러한 거시 환경에서는 경기 둔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어주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 정부가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첫 대규모 지원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늘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즈의 뉴욕과 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지원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는 현재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와 항공산업의 반도체 공급망에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지난 러먼더 상무장관 역시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셧다운 상황으로 고통받아야 했다면서 오늘 지원 결정으로 그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되며 지원금은 설비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을 비롯해 약 170여 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미군의 전투기용 반도체를 만드는 영국의 방산업체 BAE 시스템에 처음으로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고,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를 두 번째 수혜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내달 7일 예정돼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 이전에 주요 지원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민간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의 1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3%의 하락이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홈디포, 월마트를 시작으로 톨브라더스, 비스티언 코퍼레이션,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초이스 호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커뮤니티 헬스, 플로어코프, 메드트로닉, 팔로아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퍼블릭 스토리지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휴장에 간 가운데 주요 일정들과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또 집중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이슈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땠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전일장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1.19% 상승한 2680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어느덧 2680포인트 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이 상승 탄력이 덜하기는 했습니다만 0.1%로 858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선물 지수도 강했습니다. 1.49% 오른 361포인트 선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거래소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소에서 전일장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6,158억 원, 기관이 4,433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1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877억 원, 외국인이 558억 원의 매수세를 기록했고요. 선물 시장도 확인해 보신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이 8,860억 원가량 매수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장 주목받았던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면요.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요. 케어랩스가 29.84%로 상한가 기록했고요. 메가이시에스가 19.94%, 인성정보가 8.06%, 유비케어가 5.97% 상승하면서 이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 연일로 급등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정보와 전문의들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이렇게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기록한 건데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의사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라는 발언을 꺼내 들면서 이렇게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사실 이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은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강세 흐름이 이번에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원격 진료 주가는 사실 12월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은 최근 한 달 동안에 평균적으로 46.35%에서 96.31%까지 상승하는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의 대응책으로 이 비대면 진료 확대를 내세울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투자 심리가 몰리는 것은 좋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내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전망 예측이 어렵고 이 정작 원격 진료 업체 내부에서는 사업 방향성을 두고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이렇게 정부와 또 전문의들 간의 이해관계가 좀 얽히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일로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지만 앞으로는 또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어떻게 주가를 또 이끌고 가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PBR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는 그야말로 저PBR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면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했던 하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지주사들도 강했는데요. LG가 7.25% 상승했고요. KT가 6.97%, SK가 6.96%, 롯데지주가 6.56%, 두산 같은 경우에도 5.83%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지주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개장 직후부터 이러한 저PBR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제 26일에 기업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정부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대감에 자금이 유입된 결과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는 26일 기업밸류 프로그램 발표 일정이 확정된 후 이 저주가 순자산 비율 업종 주도 상승이 재개가 됐다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주된 평가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로 여겨지고 있는 앞서 살펴봤던 저PBR, 특히나 그 안에서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금융주들도 무더기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양증권 5%대 강세 흐름 기록했고요. 삼성생명이 5.85%, DB손해보험이 2.1%,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도 1%에서 2%대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추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지역 난방공사는 29.99%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전력 9%대, 한전 KPS가 8%대, GKL이 6.55% 상승해주면서 어제 이렇게 저PBR 관련 종목들 섹터 가리지 않고 일제히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국내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